네, 한 번씩 말씀해 보시겠어요? 개구리. 너무 틀린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지금 좀 무서워. 김방주 작가님이 만약에 들으시면 언제든 정정 및 수정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뷰 토크 12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씨가 사정이 좀 있으셔서 4명이서 같이 리뷰 토크를 하는데요. 먼저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으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씨입니다. 글씨입니다. 인터뷰 시리즈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서 첫 번째 인터뷰가 지지난주인가요? 네, 2주 전에 올라갔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전시 리뷰 토크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는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에서 아직 진행 중인 7월 30일까지 진행하는 김방주 작가님의 개인전 그것을 보거나 보지 마시오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주 디자이너님 인터뷰하고 끝나고 나서 주씨가 전시가 재밌다고 추천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게다가 또 관객이라는 작품 중에서 관객에 대한 소재가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다 같이 보게 됐습니다. 원래는 사실 민주주의의 봄을 하기로 했었었는데 사실 저는 그래서 민주주의의 봄을 정말 막 스코어랑 이렇게 동선이랑 뭐 여러 가지를 굉장히 열심히 썼었거든요. 사진도 모든 장면을 다 찍고.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저는 그것을 보거나 보지 마시오 전시를 봤는데 그때는 리뷰 토크 할 줄 모르고 그냥 가볍게 온전히 제 감상에 집중만 했어요. 그래서 사진이나 어떤 기록이 없는데 근데 대신에 저는 끝나고 그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루비아 길 건너에 통인시장 입구에 약수터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궁금해서 한번 가서 차이 밀크티. 차이 밀크티를 마시면서 한번 경험을 다시 글로 풀어서 쓰긴 했습니다. 그때는. 네. 그래서 그 글은 있지만 이거는 네. 근데 우선 오늘은 다 같이 이렇게 동시에 어떻게 봤는지 얘기하기 좋게 사진 보면서 한번 다시 되짚어 봅시다. 그러면 그 시의 스페이스 그레이 맥북으로 한번 같이 봐요. 근데 누가 그래도 좀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전시에 전시 대해서? 설명. 네. 근데 이 전시 설명이 이게 약간 그 3명의 기획자분들인가요? 이분들이 쓰신 서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소개를 하는 게 말하자면 소개글이 특별히 있다기보다는 여기 지금 사루비아 큐레이터 3명의 다른 시선으로 이번 전시를 소개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3개의 비평글이 리플렛 안에 실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도 원래 이렇게 해주나요? 사루비아에서 전시하면? 늘 이렇게 3분이 다 써주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아니면 이 전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랑 시각예술 창작산실 후원이네요. 그래서 뭔가 이런 후원을 받으면서 작가분이 3분을 섭외를 한 건지 그거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그냥 네. 소개를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나? 요약해야 되죠? 설명을 하기가 되게 애매한. 아니면 문장 말고 그럼 우리 키워드 던지기를 해봐요. 네, 좋습니다. 좋지만 지킴이. 지킴이. 맞아요. 전시장 지킴이. 예술과 노동? 저는 좀 개념적인 작품, 개념 미술 같다는 생각을 많이. 그리고 퍼포먼스. 작가의 퍼포먼스. 위트. 동의하지 않으시나요? 영상 다 안 본 거 아니에요? 영상이 되게 재밌었는데? 다 안 봤어요. 어때요? 여기에서 이렇게 노출이. 자본? 예술과 자본? 맞아요. 이런 키워드도 있을 것 같고. 미술관 매뉴얼? 그럴 수도 있겠네요. 노동수칙. 지킴이 노동수칙. 지킴이 노동수칙. 관객 참여적인 것도 있었죠? 살 수 있는 행위? 그렇죠. 근데 그건 좀 다른 맥락이 있더라고요. 음. 혹시 살려고 해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사실은 그 사과를 사고 싶어서 그래서 여쭤봤는데 사과도 살 수 있는 거였어요? 그거를 나중에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요? 저도 사려고 했는데 그래요? 네. 그게 어떤 그럼 일단 이건 복선으로 깔고 스포일러. 청취자들 그냥 일단 궁금하게 하시고 계시고 계속 들어주시면 계속 들으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사진 보면서 한번 다 같이 볼까요? 그냥 제가 기록한 동선대로 어떻게 관람했는지 그거 좀 개괄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네. 중간에 말씀해 주셔도 좋고. 일단은 사루비아 들어갔는데 지하로 내려가는 공간이잖아요. 네. 지하로 내려가다 보니까 가림막 뒤로 작가가 앉아있는 발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관객이 없으니까 쉬고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렇게 화들짝 하시면서 후다닥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밌다 이러고 보고 코로나 대비해서 코로나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하고 있었죠. 그거 참여해서 개인정보 입력하고 QR코드를 사용해서 그래서 전시가 있는 지하로 내려가니까 영어로 그 노동수칙이 번역이 돼서 원래는 독일어니까 번역이 된 게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안에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는지 몰라서 좀 꼼꼼히 보면서 사진을 막 다 찍고 왜냐면 재밌었어요. 영어로 봐도 재밌더라고요. 걸려 있다는 건 입구에 코팅된 맞아요. 문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코팅된 문서가 벽에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네. 여기서 그 지키미 노동수칙은 독일 작가님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시던 중에 동시에 미술관 지키미 일을 하셨는데 그때 교육받은 노동수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꼼꼼히 보고 이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까 좀 공간이 한눈에 모든 작품이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구조였던 것 같아요. 뭐 좀 가려지고 그러는 것도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들어서면 이제 오른쪽으로 꺾어서 들어가서 오른쪽 벽면부터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벽면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원래 전시장 벽과 약간 구분이 되지 않으면서도 원래 형태를 조금씩 변형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그 텍스트 설치가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텍스트 뒤에 그 지지대 같은 거를 벽에 추가로 덧대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게 벽에서 마치 솟아오르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내부 공간을 약간 변형시키는 듯한 느낌으로 곡선을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원래는 모서리인 공간인데 거기를 곡면으로 만든다든지 좀 튀어나오게 벽면을 살짝 튀어나오게 각을 또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위에 텍스트들이 막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중앙 부분에 공간의 중앙 부분에 약간 기둥은 아니고 그 뭐라 그러죠? 좌대? 네, 원형 되게 좁은 원형 좌대 같은 것들이 막 늘어서 있고 또 팔레트? 나무 팔레트라고 하나요? 네, 파레트. 파레트 위에 작품이 막 세워져 있는 거랑 모니터도 하나 있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매체들이 맞아요. 막 설치가 되어 있는 첫인상에 그렇게 돼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새롭게 이렇게 작가님이 만들어낸 그 전시 공간의 그런 면에 적힌 텍스트, 그러니까 그 지키미 노동수칙 텍스트는 이렇게 마치 그 프로젝터 띄워서 거기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연필로 그은 듯한 맞아요. 쓰기 방식을 취한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막 그 시트지나 이런 게 아니고 그쵸? 연필로 우글우글하게.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그렇게 딱 봤을 때 작가님이 이렇게 막 서 있었어. 공간 되게 진짜 뚜렷하게 서 있었어. 뭔가 지키미처럼. 네, 서 있다 이런 느낌으로 막 서 있었어. 그래서 일단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오른쪽 벽면에 있는 그 전시 그 노동수칙 한글로 번역된 그 설치물부터 막 차근차근 읽으면서 그냥 그 오른쪽 벽면을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식으로 직사각형의 공간을 한 바퀴 도는 식으로 관람을 했는데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 1번 아트 애플 이거를 못 보고 지나쳤긴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벽면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이렇게 그 계단으로 이어지는 좀 조그만 공간? 거기 안에
좀 사과 같은 게 되게 인공적으로 딱 인공물이라는 게 티나는 사과 같은 게 막 쌓여 있고 옆에 저울이 있고 네 역시 약간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컨테이너 박스 네. 그런 플라스틱 그런 게 막 있었죠. 그게 마치 그 슈퍼에서 계산하는 계산대 같은 기계도 같이 있는데 거기에서 영수증이 굉장히 디테일이 강하더라고요. 영수증에 오호라 이런 식으로 네. 작가님 시그니처 그 팀 이름이 적히고 그 작품에 대한 가격 이런 게 매겨져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리고 또 벽에는 마치 이 작품이 독일 다른 곳에서도 전시했었다는 거를 암시하는 듯하게 같은 영수증 포맷인데 독일어로 써 있는 영수증이 벽에 붙어 있었어요. 몇 개가 이렇게 덕지덕지. 네. 그랬군요. 저는 어쨌든 그거는 좀 나중에 봐가지고 일단은 중앙에 있는 그 좌대로 접근을 해서 그 스카프죠. 네. 그 천에 인쇄된 그 음식 모양의 그런 작품들이 이렇게 좌대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얹혀져 있는 거를 좀 보고 밑에 메뉴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메뉴판을 그 코팅된 메뉴판이 또 이렇게 좌대 중에 하나에 기대어 있길래 그걸 들고서 좀 넘겨봤더니 유로 단위로 가격이 쓰여진 음식도 있고 뒤로 가면 이제 원 단위로 쓰여진 음식도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이게 진짜 실제 가격이 맞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고 그냥 일단 쭉 보고 사진을 막 열심히 찍으면서 네. 이제 텍스트 벽면에 아까 얘기한 그 벽면 텍스트 사진들을 텍스트들을 막 읽으면서 영상 작업을 마지막으로 좀 봤습니다. 근데 텍스트가 재밌었어요. 그 번역된 텍스트가 영어로도 재밌었는데 한글로 번역된 것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건 좀 더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스카프가 그렇게 메뉴판에 이렇게 가격이 적혀 있는 것처럼 그 스카프에 음식 사진이 하나하나 이렇게 프린트되어 있잖아요. 약간 그래서 반투명한 소재로, 천 소재로 돼 있는데 그게 아까 뭐 예술가 노동 혹은 가격 뭐 이런 키워드를 얘기했을 때처럼 이 작업도 그렇게 음식을 사 먹은 값의 등가로 그 스카프 예술 작품을 판매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았어요. 네, 맞아요. 네. 그 메뉴판 자체가 작가님이 다 찍은 손수 찍은 사진으로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네. 자기 본인이 먹은 거 4년여 정도의 기간 동안 모은 이미지와 가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텍스트들을 보고 이제 영상을 보는데 영상이 재밌었어요. 영상이 농구공을 튀기면서 계속 이동하는 그런 거잖아요. 네. 저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그 컨셉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것만으로도 좀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재밌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장소로 갔을 때 그 드리블하는 모션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접합될까? 근데 그 이후에 다른 내용도 혹시 있었나요? 그 영상에? 그 뒤를 보는 게 핵심인데 혹시 다 보셨나요? 다른 분들은? 저는 다는 못 보고 한 2개 정도 봤는데 어쨌든 영상 3가지가 나오는 맞아요. 거였죠. 영상이 문워크랑 그 농구공 튀기는 거는 제목 버저비터 뭐 이런 거 같고 하나 마지막 슈퍼마켓에서 장 보는 건 뭐였죠? 그게 젠틀 스트러글이라는 젠틀 작업. 스트러글. 네. 농구공은 포더 버저비터. 네. 근데 저는 이게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농구공 영상을 막 이렇게 이 리뷰 토크로 이렇게 다 말을 하면 이걸 안 듣고 그 영상을 보는 관객의 좀 재미를 떨어뜨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 씨가 말한 그 뒷장면 때문에 빵 터졌었거든요.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확 이게 뭔가 왜 계속 어딘가를 계속 뭐 미대 작업실 같은 공간에 좌대 농구공이 올려져 있는데 그걸 계속 튀기기 시작하면서 막 뭐 트램도 타고 기차도 타고 막 이러면서 되게 멀리 가는 것 같이 가면서 막 튀기면서 계속 음료수도 사 먹고 샌드위치도 사 먹고 근데 절대 튀기는 걸 멈추지 않는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러고서 계속 어디 가는데 이게 좀 뭔지 모르겠잖아요. 근데 계속 궁금증을 갖고 이렇게 가는데 근데
마지막에 그 궁금증이 되게 재밌게 해소돼요. 그냥 여기서만 네, 말해주시고 얘기하셔도 될것 삐처리하면 안 같아요. 돼요? 아니 삐처리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런가? 어. 어차피 뭐 전시 끝나고 이게 릴리즈 되니까 말할까요? 네. 그러면 그렇게 먼 여정을 계속 드리블하면서 가서 사실 정확히 어떤 그 사이트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옛날 그 독일의 어떤 건물? 관광지 같은 관광지인데 느낌이었죠. 역사적 명소 네. 같은 느낌? 이게 약간 뭐 수용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그런 뭐 독일 성 같은 분위기는 아니고 진짜 수용소 같이 약간 석조 건물인데 그 돌을 쌓아서 만든 건물인데 굉장히 굴 같은 공간도 있고 뭐 철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딘가 이렇게 다시 야외로 나왔는데 그 위에 농구 골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슛을 하는데 그 슛이 실패를 하는. 그쵸. 그게 끝입니다. 아 그런 식으로 약간 내용이 있네요. 내용이 있는 내용. 영상이네요. 네. 근데 저는 그 공간의 역사 실패를 하려는 여정인 거잖아. 그 모든 것이. 그렇죠. 하려는 여정이라기보다 모르겠어요. 근데 그 결과는 알 수 없긴 한데 계속 가는 근데 마지막에 되게 뭔가 긴장감 넘치게 그러니까, 진짜 연출을 하셔가지고 막 드디어 이제 슛을 하려나 보다 했는데 띵 하고 이렇게 약간 튕겨서 나오는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구입이 가능한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구입이 가능한 영상이었죠. 그리고 네. 구입을 하게 되면은 영상이 사라지게 된다고. 네, 그러니까 약간 맞아요. 그런 구조를 보여주려고 프리미엄 화면 같았는데, 그렇죠? 프리미엄 화면 맞았나요? 프리미어 아니었던 거예요. 좀 제가 모르는 어. 앱 같았어요. 어쨌든 영상 네. 편집하는 그런 프로그램 화면이 있어서 거기서 즉시 이렇게 삭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제스처를 좀 보여주는 모니터가 네. 떠있어 있었어요. 연결돼서. 네. 사실 그게 뭐 빠진다고 해서 그 데이터를 뭐 다 삭제한다는 막 이런 걸로 지켜야 되진 않지만 그걸 보여주는 것 자체로 좀 그냥 작업의 프로세스가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연출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뒤에 그게 있다고 하면 그 중요한 시퀀스들이 누군가가 사서 완전히 빠져버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이거 살까 생각했어요. 그래도 1초에 29프레임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막 한- 단체로 담합해가지고 뒤쪽을 다 사버린다 이러지 않는 5초 이상. 정도 사버리면 달라지는 그러니까. 거지 완전히. 그러니까 맞아. 그리고 뭐 그렇네. 가격 자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네, 뭐 네.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죠. 네. 그래가지고 어쨌든 네. 그 작품을 보고 혹시 다른 영상도 보셨나요? 전 다른 영상은 못 봤어요. 아. 그건 좀 나중에 작품 바이 작품으로 자세히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요? 네네. 네. 안 그래도 되고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계속 얘기를. 네.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잘 못 본 것 중에 하나가 이 팔레트에 놓여 있는 그 텍스트 위에 베개 혹시 베개 보셨나요? 그 위에 놓여 있는 팔레트 옆에 이렇게 놓여 있는 어떤 건가요? 옆에 놓여 있었나요? 아, 위에 아니면 있었나? 위에 있었나요? 걸쳐져 아. 있는 것처럼. 아니다. 이건 그냥 베개는 그냥 설치물이었던 것 같고 제가 잘 못 본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셀프 포트레이트를 제가 잘 못 봤어요. 이거 혹시 셀프 포트레이트 보신 분 있나요? 그게 뭐죠? 4번. 그 기둥 뒤에 기대어 있던 캔버스 프레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나 제가 못 그걸 봤나 봐. 아예 못 봤어요. 나도 아예 못 봤네. 혹시 사진 있는 분 없나? 사진 올라와 있는데. 네, 제가 업로드하긴 했는데 어디 뭐 어떤 사진이에요? 그러게 저는 3번 그 3개의 영상을 보고 막 엄청 재미를 느끼고 나서 뭔가 만족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거다. 도면 이거죠. 잘 안 봤던 것 같아. 아, 근데 이건데 저도 이걸 보면서 이건가 약간 긴가민가 했던 게 이게 그 똑같이 그 노동자 수칙을 이번에는 그 휴지 화장실 휴지 위에다가 이제 연필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얇게 이렇게 설치를 해서 약간 투명한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자세히는 못 봐가지고 투명한 막이나 아니면 유리 사이에 그 화장지 휴지를 끼워 넣고 그 다음에 캔버스 틀 안에 가둬놓은 그런
형태의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게 휴지가 얇다 보니까 아무래도 휴지가 좀 구겨지기도 하고 약간 그 겹쳐지기도 해서 그 노동 규칙이 완벽하게 잘 읽히진 않는, 또 이게 약간 뒤집어져 있어서 글을 뭐 제대로 읽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형태로 놓여져 있었어요. 아, 상하가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 어. 아, 죄송해요. 이게 노동 규칙이 아니라 그 근로계약서. 아. 네, 근로계약서를 연필로 드로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펜슬 드로잉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맞나 약간 좀 처음엔 눈치를 못 챘는데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팔레트 작품은 그냥 그 팔레트 위에 노동 수칙이 잘 적혀 있다기보다, 깨끗하게 적혀 있다기보다 되게 막 갈래갈래 파편화된 그런 나무판에 그 위에 텍스트들이 이렇게 겹쳐진 그 면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써져 있었죠. 그래서 되게 좀 인상이 강했어요. 인상이 강하고 그 위에 베개가 뜬금없이 얹혀져 있어가지고 저게 뭘까? 막 그런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좀 뜬금없이 있으니까 재밌더라고요. 베개가. 일단 저는 그 정도로 가볍게 보고 작가님과 대화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다음에 나중에. 네. 좋아요. 네. 네.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좀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작가님이 관객이 전시를 보는 내내 마치 미술관 지킴이처럼 관람하고 있는 관객이랑 일정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뭐 오른쪽으로 관객이 틀면 다른 방향으로 은근히 이렇게 이동하고 되게 그러면서도 뭐 엄청난 존재감을 내뿜고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셨었어요. 네네. 맞아요. 네. 그리고 공간이 좀 작으니까 더 그 움직임이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사실 공간 내부에 지킴이들이 앉아있곤 하는 의자가 되게 많이 놓여 있었거든요. 거의 작품마다. 근데 거기 앉으신 거는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있을 때는. 그것도 저는 좀 신기했어요. 그러면은 각자 어떻게 보셨는지 좀 자유롭게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이제? 아니 어떻게 이렇게 침묵이 흐를 수가 있어요? 할 말 되게 많은 거 아니었어요? 아니 의씨 그렇게 의욕적으로. 그래? 근데 제가 말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어느 순서로 말하게 되는 건가? 눈치 게임. 근데 지킴이 노동수칙을 다 찍어서 너무 좋네요. 저는 사진을 찍기가 조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게 저는 그게 좀 그런 긴장감이 있었어요. 이게 전시이면서 동시에 퍼포밍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 긴장감이 좀 있었어요. 내 행위가 이 작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식을 자꾸 하게 돼서 저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사진으로 사실 저 노동수칙을 다 찍어가고 싶었는데 선뜻 카메라를 꺼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같은 연장선상에서 사실 저는 이 작가님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데 저는 전시를 다 보고 인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걸 제가 이렇게 끊으면 왠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좀 아쉬운 느낌? 제가 아쉬운 느낌? 그래서 그래서 이 작업은 내가 그냥 사라져야 되는 거겠다 이러면서 조용히 나오고 DM 그 문자를 했어요. 게다가 또 저는 그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그 작가분도 저인지 몰랐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진을 진짜 열심히 찍었는데 찍으면서 그 찍는 행위가 되게 의식이 되고 어떤 식의 관객으로서 내가 이걸 보고 있구나 이런 게 되게 강하게 좀 메타적으로 인식이 되는 그런 전시였어요. 그 퍼포밍을 하시기 때문에 작가분이 그 현장에서 퍼포밍을 하시기 때문에 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작가분이 설정한 연극 속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 것 같은 맞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사진도 더 거리낌 없이 찍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아니 너무 티나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막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막 내가 이쪽 작업으로 간다는 걸 알려줘야지 막 이런 거를 되게 의식하면서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너무 진짜 누가 봐도 작업을 보는데 거슬리지 않게 행동하면서 지킴이의 그 규칙을 지키면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그 사람의 존재가 너무나도 신경 쓰여서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는 이걸 한 바퀴 다 보고 나서 사진을 한꺼번에 다 찍었거든요. 그냥 그 한 바퀴 다시 삥 돌면서. 근데 그래서 최대한 빨리 찍고 나가야겠다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저 스크린을 찍으려고 갔는데 그 스크린 옆에 바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내가 이걸 찍을 거를 아실 텐데 이거는 찍으라는 의미인가? 막 이렇게 굉장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본인도 작품의 일환으로 이거 찍어도 상관이 없는 거겠지 하고 그냥 찍어버렸어요. 좋네요. 그게 존재감이 굉장히 뚜렷한 게 되게 묘한 게 뭐냐면 이게 지킴이로서 관객의 관람에 방해가 안 되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도 동시에 그게 막 티가 나는 그런 맞아요. 무브먼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건지 제가 짚을 수는 없지만 근데 이게 그 움직임을 안무가분과 같이 협업을 한 것 같더라고요. 장현준이라는 분인데 저 이분 공연을 되게 재밌게 몇 번 봤었는데 네. 그게 오묘했어요. 네. 저는 이걸 봤을 때 이미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 공간 안에. 그러니까 막 더 뭔가 에너지가 막 응축돼서 서로가 서로를 어쩔 줄 몰라 하는 세 명이서 약간 그 세 명이서 그러게 좀 넓은 공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막 어느 방향으로 막 움직여야 될지 서로가 너무 서로를 신경 쓰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네요. 작가님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신경 안 쓰고 또 찍었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 눈에 띄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그 작품 뒤에서 그 관객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뭔가 어딘가를 향해서 시선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킴이라는 생각도 사실은 처음에는 첫인상으로는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작품이시구나 이러면서. 작품이시구나.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혼날 것 같아요. 영상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죠. 그럴까요? 좋아요. 영상 너무 재밌게 봤는데 아까 뭐 그 시퀀스에 대한 얘기 반전 아니지만 예상을 전혀 못했어요. 저는 약간 스포츠 알못이라 드리블을 하면 그 다음에 전개될 시퀀스는 자연스럽게 슈팅이다. 라는 생각을 안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왜 저렇게 드리블하면서 계속 가? 약간 그냥 멍청하게 계속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근데 그래서 저는 더 오히려 그게 뭔가 약간 반전같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사실 되게 연결성이 짙은 움직임이고 그렇긴 한데 네. 그리고 그 관광 명소 같은 그 역사적인 관광 명소 같은 거기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쭤보진 않았는데 그 맥락을 알면 또 다른 감상이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작품 두 개는 하나는 문워크라는 건데 독일의 한 이렇게 공원이 풀샷으로 찍히고 약간 좀 비가 추적추적 오나 약간 좀 습도가 느껴지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작가분이 앞으로 걸어 나가는데 걸음걸이가 되게 좀 어색한 거죠. 마치 문워크를 하듯이. 근데 문워크 동작 같진 않았어요. 근데 뭔가 어색해서 보니까 이거는 뒤로 간 영상을 리버스한 영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중간중간 다른 행인들은 거꾸로 이렇게 가게 되는. 근데 그래서 좀 그것도 좀 꽤 시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뭔가 같은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거다 보니까 다른 변화 없이 그래서 좀 더 길게 느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그 영상 프레임에서
저 풍경 너머로 작가가 사라질 때까지 계속 걸어서 갑니다. 그런 영상이 있었고 또 하나 그 뭐죠? 젠틀 스트러글이었나요? 네. 그거는 또 이 김방주 작가님이 독일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막 이것저것 휴지도 담고 빵도 사고 막 이렇게 카트에 다 담아서 결제를 하는데 그 다음에 다시 그 카트째로 들어가서 그 물건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도망치듯이 나가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게 그렇게 잘못한 짓일까? 약간 도망칠 만큼 잘못한 건가? 약간 이런 생각했는데 네, 어쨌든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씨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그 모니터가 2개 있는데 하나는 그냥 그 영상 작품이 싱글 채널로 나오고 있고 하나는 관객이 약간 그 프레임을 컨트롤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프레임을 하나 살 수 있게끔 설정을 해놨었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영상을 보면서 제가 사고 싶은 프레임이 뭘지를 계속 염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그 드리블하는 작품에서 뭔가 어떤 프레임을 사고 싶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쾌감을 그대로 담을 수 있는 프레임이 뭘지 잘 모르겠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러티브를 담는. 네, 그래서 그냥 선택을 안 했었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농구공 튕기는 영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동질적일 줄 알았어요. 그 구성으로.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프레임 사이에 의미적인 차별화가 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구입을 할 수가 있고 뭐 프레임마다 가격이 또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이러니까. 근데 프레임 하나는 사실 되게 적은 부분이잖아요. 전체 영상에서. 그래서 그 비중에 대해서 잘 생각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되게 상당히 많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되게 시퀀스를 막 내가 샀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사고 싶어서 문의를 했죠. 그 어떻게 구입할 얼마 수 하던가요? 그런 얘기를 안 해주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안 해주시고 네. 그 부분은 작가님의 퍼포먼스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쵸? 그 구입에 대한 문의를 하게 되면 이제 그걸 촉매로 해서 작가님의 또 다른 퍼포먼스가 펼쳐진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웹게임 같은 거네? 새로운 루트를 발견한 건가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선택을 하면 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거는 그러니까 의씨도 그걸 본 거죠. 그 뭐지? 아닌가요? 애플이요? 네. 네네네. 그걸 문의를 하니까. 네, 저는 근데 전시장을 나와서 DM으로 문의를 해가지고 약간 퍼포먼스의 태도로 대답을 할 수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냥 사적인 대화로 풀어졌습니다. 그때 말씀해주신 걸 좀 기억하는 만큼만 적어봤는데 작가님이 일단 접근을 하셔서 제가 뭐 이거 얼마고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여쭤보니까 일단은 그 작품과 전시에 대한 설명을 본인이 저한테 좀 해줘도 되겠냐 이렇게 양해를 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러니까 그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아니라 도슨트처럼 좀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하셨고 그러면서 그 구입이 가능한 작품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 아트 애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스카프 작업. 프로젝트 프라이스. 네, 프로젝트 프라이스랑 그 다음에 캡처드 컷. 셀프 포트레이트는 설명 안 해주셨는데 이거는 뭐 구입 가능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의 원리, 뭐 가격 책정 방법, 뭐 작품 제작 그 과정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원래는 이 작품들을 판매하고 얻은 돈을 다시 작가의 지킴이 노임으로 전환을 해서 전시 자체를 통해서 하나의 어떤 경제 구조가 작동하는 그런 걸 만들려고 하셨고 또 그게 가능한 기간 동안만 전시를 여는 걸로 기획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매 작품이 없어서 노임이 확보가 안 되면은 이제 전시를 안 하게 되는 거? 뭐 그런 거죠. 뭐 판매할 작품이 다 떨어진다거나 뭐 다 팔려서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전시를 준비하시면서 혹은 진행하시면서 이게 약간 관객을 이용하고 도구화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들은 거를 약간
요약해서 다시 얘기하는 거라서 약간 부정확한데 어쨌든 도구화나 착취 뭐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런 느낌은 전혀 못 받았지만 저도 전혀 못 받았는데 그래서 들으면서 막 이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계획을 폐기하고 작품 판매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셨다고 설명을 해주셨고 그게 이 결정이 어떤 일종의 전시 작품의 이중적인 그러니까 지금 전시되어 있는 작품의 이중적인 그런 구조? 그런 걸 만들어서 그게 이 도면도에도 나타나게끔 하셨다고 하시면서 아웃라인 표시된 그 작품 번호의 작품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시가 되지만 원래 그 판매라는 기능은 되지 않는 걸로 표시를 해놓으신 거죠. 그거 자체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도면에서 하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 그 구매 의사가 있는 관객이 와서 이렇게 구매를 문의하면 본인이 이제 지킴이로 변모해서 그 설명을 시작하게끔 그런 식으로 네, 작업을 기획을 하셨다고 그렇게 그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그 얘기를 들었는데 뭐 여러 가지 좀 의문이 남긴 했지만 납득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네. 근데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설정해 놓은 대로 관객이 작품을 살 경우에 근데 그게 작가분한테 뭔가 이게 자신이 관객을 좀 착취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셨다라는 건가요? 약간 본인이 만들어 놓은 구조 속의 관객이 되게 일부의 역할만을 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거 자체의 문제 착취라는 게 되게 광범위한 관객의 착취라기보다 그 구조 속으로 포함시켜서 되게 부분적인 역할을 도구적으로 좀 수행하게 하는 그런 문제? 그런 지적인 것 같았어요. 착취라는 단어를 안 쓰셨던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바로 들은 직후에 정리를 하지 않아서. 근데 어쨌든 들으면서 관객 입장에서 그 부분에 솔직히 엄청 공감 가진 않았어요. 만약에 내가 그 프레임을 산다고 하면 자발적으로 구매 의사가 있어서 사는 거잖아요. 그쵸. 작품이 어떤 구매 결정을 할 만큼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무리 그 안에서 그 돈이 흘러 들어가서 작가님이 전시 안에 설정해 놓은 어떤 일종의 뭐 닫힌 경제적인 구조 속에서 이렇게 순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저의 결정은 그 작가님의 의지에 의해서 강제된 게 아니니까 결국에는 막 어떤 그런 닫힌 구조 속에 있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나는 적어도. 그래서 그냥 참여형 작업에서 그냥 뭐랄까 되게 흔하게 이렇게 던져질 수 있는 질문인 것 같기도 했고 어떤 작가가 그냥 만들어 놓은 일방적인 구조 속에서 관객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 정해지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오히려 문제는 그런 게 아니고 좀 다른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왜냐하면 작품을 구입한다고 해서 작가님이 설정하신 그 경제적인 그런 문제의식? 뭐 이런 거를 관객이 잘 실감하고 느낄 수 있을까? 뭐 그게 더 저는 어려운 문제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거라면 사실 이게 지금 도면이 나오기 전부터 프로젝트를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얘긴데 도면 디자인을 그렇게 일부러 하신 거잖아요. 그럼 사실 전시를 진행하다 보니 뭐 관객이 착취받는 느낌이 들어서 갑자기 프로젝트를 바꿨다. 이 말은 그냥 아니에요. 그렇게 대본의 말씀 안 일부인 하셨어요. 준비거나 아니면 진행이거나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아예 퍼포먼스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원래부터. 그 설명을 해주는 게 이런 네네. 식으로. 네,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서 뭐 계획을 변경하고 뭐 이런 거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전시 기간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그 노임 발생하고 그러지 않으면 전시를 이제 안 한다. 그러니까 네, 전시 기간과 관련된 거니까 그거는 되게 초기에 내려야 할 결정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중에 변경되거나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런 느낌은 들었어요. 저도 이거를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구매를 못했지만 근데 이게 뭐 한 프레임이 굉장히 짧은 우리가 눈치 못 채는 찰나의 그런 짧은 시간이라고는 하더라도
이 프레임을 만약에 내가 사면은 어쨌든 작업은 변형이 되는 거고 이 전시 내용이랑 만약에 다른 아까 우리가 얘기도 했지만 만약에 다량의 프레임을 구매하는 경우 다른 관객이 그 후에 이거를 봤을 땐 내용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뜻 이거를 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지 못하게 되는 그런 갈등 지점에 놓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선택사항을 온전히 위임받는다는 느낌은 잘 들지는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그게 구매 욕구와 연결되던데요. 내가 작품을 변형시킬 수 있다는 게 아, 막 시퀀스를 아예 통으로 사버리고 싶은 그런 거의 욕구요? 그런 욕구가 있었는데요. 지워지잖아. 그거 거의 소유할 수 없는 건데 사실은 그런 데이터 같은 게 잘 사실 그리고 살 수 있다고 했고 그래서 사서 변경되는 것까지 그냥 작가의 의도라고 하면은 사실 내가 사서 그 작품이 변경되는 게 그 작가에게 되게 뭔가 손해가 되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 오히려 약간 그 의도에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관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에서도 갈등할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잘 애매한데 제가 그냥 이 이해한 퍼포먼스에 거로는 대한 설명은 네. 제가 좀 기억이 불확실할 수 있으니까 아. 김방주 작가님이 만약에 네네네. 들으시면 언제든 정정 및 수정 요청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뭔가 진짜 실제로 이게 구매가 실현될 경우에 뭔가 그 관객의 역할을 제한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저는 이렇게 이해해 보는데, 그러니까 관객이 작품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는데, 뭐 그냥 일단 극단적으로 두 개로 한다면 뭐 감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작업 같은 경우에서 참여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마치 많은 참여 미술에서도 약간 좀 그런 게 있듯이 관객이 작품에 참여함으로써 그 작품의 일부는 되지만 감상의 결 혹은 감상의 폭이 좀 이렇게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좀 떠올리면서 저는 이게 참여 쪽에 좀 무게중심이 가게 되면 감상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관객의 역할을 제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지 네 한번 이렇게 그렇게 예상을 추측을 해봅니다. 저는 오히려 약간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됐어요. 이건 진짜 하여튼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일단 김방주 작가님은 지킴이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무 노임이 발생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 노임을 자신의 작품을 팔아서 그 수익을 대체하겠다라는 그런 경제 구조를 세웠는데 어느 순간 전시를 준비하는 기간 중에서 작품 판매를 자기는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무상으로 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전시 기간이 작품이 다 판매되면은 전시 기간이 종료된다. 이것도 그냥 그러니까 말하자면 매진되면은 끝나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작품이 일단 상품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작품이 상품이 되는 거에 대한 일단 거부감? 뭔가 그런 게 그냥 첫 번째 태도로 조금 갑자기 그 퍼포먼스 얘기를 들으니까 좀 그런 게 느껴지고. 왜냐면 이분은 약간 생존 방식으로서 독일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지킴이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건 생활을 위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그게 느껴지고 근데 그거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그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이렇게 단절시키는 선택이 그럼 그거야말로 정말 아티스트다운 것인가?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막 많이 드네요. 사실 모르겠네. 근데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중간에 그렇게 태도를 바뀐 거라고 말씀을 하셨다고는 했지만 아예 그거를 처음부터 그냥 시나리오에 끼워 넣고 전시를 기획하시지 않았을까요? 누가 그럴 물어보면 가능성도 농후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대답해야지라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제 이런 말하면 조금 무례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작업을 다 팔 수가 없지 않을까요?
30일이라는 기간 동안?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진짜로 그 퍼포먼스, 그 지킴이한테 말을 거는 순간 약간 히든 스테이지가 탁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 전에는 사실 저도 재밌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사실 그 히든 스테이지를 못 간 건데, 근데 그러니까 재밌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약간 어느 정도 차원에서 딱 이해가 끝나는구나라고 생각도 했단 말이에요. 막 뭔가 되게 근데 어쨌든 그 작가님은 이 전시 전체를 약간 하나의 약간 가설 구조처럼 지금 만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면 사실 현실적으로 전체 판매가 가능하냐 안 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전체 판매가 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그거를 전혀 판매를 하지 않겠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가? 뭔가 그럴 때 구조가 어떻게 이 전시가 가지고 있는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가 이거를 고려를 하는 게 요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여기에 있는 작업 아까 막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숫자를 표시해 주신 작업들 윤곽선만 있는 그런 작업들은 다 대부분 어떤 등가 교환 체계에 의해서 가격이 매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무게에 의해서 작품 가격이 정해진다거나 그쵸. 아니면 아트애플은? 시장에 나와 있는 시장가랑 내 그 스카프가 똑같은 가격이다라거나 아니면 컷수에 따라서 그 가격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등가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임의적인 거 아니에요? 임의적인데 뭔가 동질 등가라고 어쨌든 그냥 단위 1대1의 체계가 정해져 있는? 근데 임의적이긴 한데 1대1의 느낌을 주는 매개적인 기준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1대1은 아니긴 하죠. 그렇죠. 스카프 같은 경우는 약간 등가의 개념이 도입된 것 같긴 한데 왜냐면 먹은 음식 가격과 똑같은 가격으로 스카프를 파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사과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스카프가 그렇게 가격 책정이 되는 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거잖아요. 다 동일한 사이즈의 동일한 스카프인데 이미지만 다른 건데 이미지만 뭐 어떤 거는 양장피라고 비싸게 받고 어떤 거는 김밥이라고 싸게 받고 이거는 말이 지금의 시장 경제 체계랑 조금 다른 좀 그런 책정이라고 느껴졌고 프레임도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영상의 핵심적인 내용에 들어가 있는 프레임이 있고 그러니까 반전에 해당하는 프레임이 있고 아니면은 뭐 하나쯤 없어져도 그 인식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 프레임이 있는 건데 이거를 동일한 가격을 취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장 경제적인 가격 책정 기준에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작가가 본인의 전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나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접근하면 시장 경제 뭐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책정되는 가격에 대한 것의 기준 자체에 당연히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성립된 것 자체에. 뭐 구매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 근데 구매 의사를 밝히기 전에는 가격 책정 기준에 대해서 잘 제시 안 해주지 않나요? 이제 생각나는데. 그래도 스카프는 명확했고 그리고 사과는 무게에 상응하나요? 무게죠. 근데 거의 동일했던 것 같아요. 그 라벨지를 보면은 거의 무게가 동일했던 걸로 나오거든요. 그게 두께가 조금씩 다르대요. 그 도자기로 나오는 게. 그래서 그 무게가 좀 우연적으로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너무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너무 틀린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지금 좀 무서워요. 왜냐면 그 전시가 끝나는 그 기준, 그 판매하는 기준 그것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어.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뭔가 노임도 시간당 발생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 시간당 발생하는 그 임금과 그 판매 뭐 유리 뭐 동등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복잡했어요. 근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냥 어쨌든 두 개가 교환되지 않으면 이제
전시가 성립이 안 되고 뭐 끝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 안에서 경제 그렇네요. 약간 그 시장 경제와 다른 경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나는 드씨 얘기도 그러니까 드씨 얘기에 동의하면서 약간 잘 모르겠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그렇게 선택을 해서 뭔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달라지고 그 개념적인 구조 어쨌든 그런 거가 중요하긴 한데 죄송해요. 지금 잘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그렇게 읽는 게 중요한 작업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상품이 되고 상품이 안 되고라고 하기에는 그 전시장 안에서 작동하는 경제 구조가 일반적인 거랑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고 그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이거를 어쨌든 간에 되게 좀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단가를 매기려는 노력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때 노리고 있는 거는 그냥 시장 경제 체제 전체라기보다 그냥 예술품에 관한 경제 체제 아니면 미술가 작가 뭐 이런 그러니까 미술관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경제 활동에 관한 거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술 작품은 절대 그런 식으로 가격 책정이 되지 않잖아요. 사과가 한 개면 뭐 몇 개. 그러니까 실제로 마트에서도 사과나 감자나 당근을 사면 무게를 매기고 그거에 따라서 가격 책정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 미술 작품은 그렇게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스카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프레임도 그렇고 컷 단위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쨌든 좀 그 부분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 싶고 왜냐하면 또 그걸 가지고 그걸 순환해서 가져왔을 때 그걸로 이제 작가의 노임이 발생한다는 거라고 하니까 지킴이의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작가의 노임이 발생하는 거라고 하니까 지킴이의 노임이 아니라 작가의 그러니까 노임이 지킴이의 역할을 하는 작가의 임금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가 자신이 지킴이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그게 전 좀 헷갈렸어요. 이 전시를 볼 때 이거를 분리해서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한 주체인으로 그냥 생각을 하고 바라봐야 되는 건가? 작가이자 지킴이 그 두 네, 개를 네. 그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지금 지씨 얘기 들으면서 참 중요한 얘기인데 중요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술 작품에 대한 가격 책정 그거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이 전시도 그렇고 김방주 작가님의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 미술가 작가로서의 그것과 노동자 그리고 시장 경제 안에 뭔가 그 영향을 받는 뭐 그런 주체 그게 다 겹쳐져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얘기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미술품의 그런 가격 책정 기준에 대한 것도 당연히 맞는데 동시에 시장 경제에 대한 얘기인 것도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미술품에 대한 거라면 그 미술품을 판매함으로써 연명될 수 있는 작가의 어떤 기본적인 생존이라고 했을 때 어떤 창작자로서의 생존 말고 노동자로서의 생존 같은 게 갑자기 또 끼어들고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미술품에 대한 미술관이라는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미술품에 대한 가격 책정 기준 같은 것이 이제 시장 경제 속에서의 그런 가격 책정 기준이라든지 어떤 경제적 삶의 연명과 그냥 되게 완전 연결돼 버리는 것 같아요. 임금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시장 경제랑 그런 미술품에 관련한 어떤 경제랑 그게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당연히 시장 경제 논리 안에 미술품을 순환시키는 유통 경제도 있는 거고 또 작가를 고용하고 요새 맨날 나오는 얘기들이 그런 거잖아요. 막 아티스트 피를 주는데 아티스트 피의 기준이 뭐냐? 뭐 예를 들면 뭐 예술인 복지법을 해야 되는데 뭐 예술인 복지 누가 예술로 벌이를 하고 있는 사람 사실 많이 없는데 예술인으로 어떻게 기준을 정할 거냐? 뭐 이런 문제고. 당연히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 뭔가 시장이든 행정이든 약간 이런 거에서 풀어질 수 있는 용어들로 뭔가 돼야 되기는 하는데 그치만 그냥 이게 다 그냥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게 예술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 번 더 생각해야 되는 지점들이 생겨나기는 하지 않나요? 그 오브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그게 그 시장 경제라는 게 예술 작품이라는 게 들어가서 유통되는 거 사회의 더 큰 영역을 지배하는 질서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되게 거의 동등한 비준으로 미술관 안에서 이렇게 충돌하고 있다는 거죠. 작가는 그러니까 왜 제가 그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일단 이 경험 자체가 김방주 씨가 이런 작업을 하게 된 경험 자체가 본인이 예술가이면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일을 찾다가 지킴이라는 그 직업이 두 가지 그 어떤 정체성에 조금 이렇게 걸쳐져 있다고 그래야 되나 두 개를 좀 만족시킬 수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선택으로 그 직업을 선택하게 되고 그걸 또 작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들 자체가 약간 시장 경제 질서 안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뭐 예술품의 어떤 가격 책정 문제나 뭐 시장이나 예술시장은 있잖아요 또 따로. 근데 그런 문제라기보다 되게 그냥 되게 동등한 비중으로 작업 안에서 시장 경제 속에 있는 노동자로서의 작가와 예술품에 대한 어떤 그런 가격이나 뭐 이런 경제적인 구조를 부딪히고 있는 저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네. 주씨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술가라는 노동자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독립적으로 되게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예술가 노동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뭔가 네. 저는 그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뭔가 기사를 찾다가 다른 경로로 찾다가 그냥 좀 독립적인 얘기일 수 있어요. 주씨 얘기랑 연결되지 않는 그냥 제 관심사를 따라서 좀 그냥 생각을 해보다가 작가가 생계 유지를 위해서 한 행위 자체에서 출발한 작품이 등장한다는 게 저도 개인적인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김방주 씨의 작가님의 작업에서 그런 걸 읽고서 좀 왜 그런 걸 해야 될까 그런 걸 좀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런 걸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랑시에르가 내 안에서 인터뷰한 기사 중에 좀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어떻게 내용적으로 연결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떤 문장이냐면 공연 예술 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운동의 예를 들어보자. 그들은 작품에 참여하는 기간이 아니면 장기간 실업 상태다. 프랑스에는 그들을 위한 사회보장 체계가 있다. 정부는 그 체계를 개혁해 그들의 권리를 축소하려 했다. 이에 맞서는 운동은 두 상반된 논거에 사로잡혔다. 한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가나 시민들에게 중요한 문화의 이익을 담당하는 만큼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반대되는 논거에 따르면 그들은 스스로를 문화나 예술에 종사하는 특수한 노동자가 아니라 오늘날 일반화되고 있는 불안정하고 단속적인 노동 조직화를 증언하는 자로 내세웠다. 그들은 노동시장 구조에서 노동과 실업의 경계에 있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사회학적으로 정체성을 부여할 수 없는 자들이다. 이처럼 노동과 실업의 경계의 한계점 틈새에서 노동과 시간을 다른 식으로 활용하는 방식에서 정치적 주체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이게 약간 김방주 작가님의 작업하고 좀 되게 연결해서 좀 잘 붙어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술이 현실과 분리된 보상 체계를 갖는 게 아니라 현실의 어떤 그 되게 복잡하고 지금 막 대두되는 그런 복잡한 노동 형태를 대변하는 그런 그 위치로서의 그 예술 노동자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인 이슈를 예술화하는 거죠. 그게 되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분리가 그래서 되게 그래서 나란히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술과 노동의 문제를. 그렇게 안 하면 이런 식의 사고를 할 수가 없겠죠. 작품을 보면서. 이게 얘기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뭔가 그런 지금의 시장 경제 체제와 경제 논리와 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면도 있지만 예술품으로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해 보이는 이런 가격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지킴이로서의 역할은 다 수행하고 있지만 굉장히 도드라지는 그 지킴이의 존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 방금 그 씨가 말해주신 그런 부분을 오히려 드러내는 그런 방법일 수 있을까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저도 네. 근데 김방주 씨의 이 작품은 그것뿐만 아니라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또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관객의 전시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네. 공간을 연출하는 것에서 그 연출하거나 퍼포먼스를 조직하는 거에서 그걸 되게 강하게 의식하는 측면. 맞아요. 저는 그게 격주로의 관심 주제랑 너무 잘 연결된 것 같아서 사실 보면서 그 부분에 엄청 흥분했었어요. 아 이분하고 전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격주로가 막 이러면서 이런 전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런가요? 사실 저희 시간도 5시 아 반까지여서 그렇네요. 마무리하면서 약간 뭐 전시나 아니면 오늘 얘기했던 걸 좀 들으면서 이렇게 소감 있으시다면 그걸 밝히고 끝내볼게요. 뭔가 여운이 많이 남는 전시다. 여운 맞아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네요. 네.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더. 저는 이거 전시를 볼 때는 사실 그 영상의 시퀀스 전개에 꽂혀서 좀 그것에 대한 저의 흥미에 감상의 전반을 이렇게 할애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되게 인상적인 게 아까 그 지킴이 퍼포먼스인데요. 이게 굉장히 관객으로 하여금 뭘 하게끔은 안 해요. 관객에 대한 어떤 지점을 가리키기 위해서 관객한테 시키는 건 없는데 지킴이가 그런 퍼포먼스를 함으로써 아까 그 씨가 의식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객이 자기 스스로를 되게 관객으로서 의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관객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런 지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와서 좀 그걸 다시 환기하게 된대요. 저는 너무 김방주 작가님이 언제든지 만약에 들으시면 저의 과몰입 오독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정정과 수정 요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완전 다르게 읽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음. 재밌게 봤습니다. 전 정말 재밌게 봤어요. 아, 네, 저도 재밌게 봤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아까 그 씨가 했던 말에 대해서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도 예술 작품이나 예술가의 노동이라는 문제,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예술 작품의 유통에 대해서 먼저 짚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그게 그냥 시장 구조랑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그거를 떼어내서 생각을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오히려 그냥 작품이라는 거는 사실 유통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이런 거랑 아직도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가까이 닿아서 얘기가 되고 있다기보다는 훨씬 거기에서 더 점점 더 근접해 가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기 때문에 예술 작품 유통이라는 거를 먼저 짚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물론 동등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에도 동의를 하고, 그러니까 예술과 노동이라는 거를 뭐 한쪽 키워드에 치우쳐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동등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에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그냥 네, 그냥 저는 네. 모르겠어요. 그치만 어쨌든 뭐 그 씨가 그런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첨예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그 오늘 이런 구조를 알게 돼가지고 저는 되게 조금 더 재밌네요.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 드씨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의식에서 읽어가는. 어떻게든 그런 거를 측정해 나가려고 하는, 그냥 제가 그냥 사실 전 오늘 아침에도 좀 그런 생각을 조금 했는데, 근데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 가진 가치라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뭔가 일반적인 상품과 완전히 비슷하게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사실 그 구조가 점점 동일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거를 읽었어요. 뭐 예술 작품도 아니면 뭔가 예술가의 노동도 뭔가 아티스트 피 문제도 그런 식으로 약간 뭔가 논리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근거로 그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작품은 또 어떤 근거로 그런 시장 가치가 매겨지는지 그런 거.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거를 마련해가면서 읽어나가 작품을 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런 거를 읽어나가려는 동시에 뭔가
좀 예술은 약간 좀 그러니까 이상하지만 좀 쓸데없는 짓들도 하잖아요. 그런 논리에서 벗어나는 짓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냥 그런 창의력이나 막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아직 더 좋은 기준들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런 걸로 측정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참 그게 좀 참 곤란하다. 너무 곤란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럴까요? 네. 네. 그러면 다들 고생 많으셨고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도 고생 많으실 겁니다. 네,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